보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 섹터들이 계속 힘을 받을 수 있을지 OX를 통해서 알아볼 텐데요.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송가는 매니저, 최진욱 매니저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눈치 없이 오늘 또 이제 하늘색 옷을 입고 와서 빨강색 옷을 입어야 다음 주에 좀 갈 텐데 좀 눈치가 없었습니다. 일단은 뭐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다음 주 큰 그림부터 한번 그려볼까요? 일단은 뭐 FOMC 있어서 사실 변동성 측면에서는 쉽지 않은 장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송가람 매니저님부터 다음 주 전략은 크게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뭐 다음 주 전략을 많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오늘 강했던 로봇 섹터 추가로 더 강할 것이냐, 그리고 추가로 여기에 다른 섹터들도 수급이 올라왔는데 이것들까지 같이 갈 것이냐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아무래도 주말에 이런 이슈가 어느 정도 크게 나올 것이냐라는 점이 있기 때문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 수급을 좀 더 이어갈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점을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매크로 이슈들이 굉장히 강했지만 미국 은행 그리고 스위스 은행 이 두 가지 모두 단순한 유동성 위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냐라는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재빠르게 대응을 했고 또 자금이 투여되는 모습, 거기에다가 또 추가로 매수를 하겠다라는 이런 계획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다음 주에 우리 FOMC가 예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3월 달은 어느 정도 베이비 스텝에서 아니면 금리 동결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을 보고 있기 때문에 3월 우리 장에는 이 정도 수급이 추가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간 시장이 급락하는 그림은 좀 그릴 수가 없고 약간 횡보하면서 개별 종목 플레이 정도로 네, 생각을 맞습니다. 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최진욱 매니저님은 다음 주 전략 어떻게 짜고 계십니까? 일단 이제 SBV 은행 파산 부분들이 있어서 우려감은 시장에 단기적으로 전부 다 좀 반영이 된 모습으로 좀 판단이 듭니다. 일단은 좀 유동성 공급을 좀 제공을 했다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는 어느 정도 좀 제한적인 리스크 부분들 장치 역할을 좀 정부에서 좀 빠르게 해준 거라고 지금 판단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이제 연준 입장에서도 지금 이제 금리 인상 부분들에 있어서 좀 쉽사리는 앞전처럼 좀 긴축을 강하게는 진행하지 못할 거란 그런 가망성도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다 보니까 일단 시장에 오늘만 봐도 한 메이저 수급들이 좀 양시장 좀 많이 들어와줬습니다. 일단 좀 양시장 많이 들어와줬다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 좀 받아들일 수가 있고요.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반도체 관련해서 이제 삼성전자가 300조 이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된 지금 투자 이슈 이야기도 있다 보니까 일단 좀 기술주 중심으로 다음 주는 좀 시장이 움직일 가능성이 좀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은 지금 좀 강한 저항대 라인대 위치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 저항 라인대를 확실하게 좀 지켜주는지 여부를 좀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좀 상승 변곡을 좀 찾아야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일단 이번 FOMC까지는 꾸준하게 좀 수급이 늘어난다기보다 좀 관망하는 이런 포지션이 좀 적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OX 들어보면서 섹터 레드앤블루 한번 진행을 해볼 텐데요. 오늘 첫 번째로는 2차 전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뒤로는 제약바이오, 로봇, 반도체 소부장, AI 이 순으로 있는데 여러분이 2차 전지 다음에 어떤 게 왔으면 좋겠다 궁금하신 것을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그거 순대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2차 전지. 와, 오늘은 진짜 뭐 장비, 소재, 부품, 셀 다 떨어졌어요. 이게 2차 전지 단기 상승의 끝물일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다음 주도 2차 전지가 다시 한번 힘을 받을 것이다. OX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OX 들어주시죠. 다시 간다고 하시는 거예요? 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의 의견이 일치하니까 송가람 매니저님 먼저 2차 전지 뭐 다 같이 간다? 좀 세부적인 포인트에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부적인 포인트를 몇 가지 잡아드리자면 아무래도 지금 2차 전지의 상승의 흐름을 이끌었던 건 원통형 배터리입니다. 뭐 삼성 SDI라든지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원통형 배터리들이 가장 큰 수혜를 입으면서 대형주들이 크게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뭐 리튬이라든지 이런 피해 배터리 관련주들도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나왔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원통형 배터리들의 흐름이 굉장히 강했지만 오늘 시장에서의 흐름이 떨어졌던 건 아무래도 에코프로의 흐름이 굉장히 크게 눌렸던 부분이 있지 않았나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외국인들 수급을 살펴봤을 때 이런 수급이 이런 대형주 위주로 굉장히 강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대형주 외에 이런 쫓아오는 종목군들, 여기에 따른 이런 부품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이 밸류에이션이 그만큼 올라오지 않았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외국인 수급이 어느 정도 제한적이다라고 하더라도 이 에코프로의 하락 흐름은 어느 정도 제한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지만 2차 전지 섹터 내에서의 전체적인 흐름은 다시 한번 다음 주에도 추가적으로 흐름이 나올 수 있겠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옥석 가리기는 필요한 구간이 아닌가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가져온 탑픽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런 2차 전지 안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가져가야 될지를 가지고 왔으니까 끝까지 함께 시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가지고 오신 종목 2차 전지 관련주입니까? 네, 맞습니다. 아하,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짧게만, 정말 짧게만 에코프로 BM 이렇게 가던 놈이 더 갑니까? 아니면 요거는 좀 행보하고 쉬던 애들이 쫙 힘을 받습니까?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어떤 이 지표를 보자면 예. 외국인 지표를 지금 봐야 되지 않느냐. 외국인 지표?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이런 대형주들을 우리가 끌고 왔던 것들의 수급이 외국인 수급들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선물 흐름, 그 외 현물 흐름까지 살펴봤을 때 오늘 외국인 흐름들이 굉장히 많이 던지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가던 종목들은 조금 쉬어가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을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탑픽 종목에서는 가던 종목에 우리가 기술력이 있고 여기서 또 추가로 갈 수 있는 종목을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 조금은 소외받았던 2차 전지 종목들이 갈 것이다. 최진웅 매니저님은요? 저는 2차 전지가 지금 갈 만한 이유라고 하게 되면 지금 인터배터리이지 않을까 그렇게 인터배터리. 생각을 합니다. 네, 인터배터리 이 개체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다 마무리가 됐죠. 일단 이제 배터리 셀 3사가 지금 LEP 배터리 공략에 나선다고 지금 또 밝힌 상황입니다. 이미 지금 LG 엔솔 같은 경우는 ESS용 지금 LEP 배터리를 공개를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SK온 같은 경우도 지금 LEP 배터리로 좀 저가형 전기차를 생산하는 부분들을 좀 밝힌 상황이고 지금 삼성 SDI 같은 경우만 LEP 배터리를 좀 선보이지는 않았지만 지금도 뭐 개발을 하고 있고 검토를 지금 계속 하고 있다라고 밝힌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결국에는 국내 배터리 셀 업체 3사가 전부 다 LEP 배터리에 지금 초기 공략을 한다라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는 일단 다음 주에 좀 단기적인 2차 전지에 좀 기대감을 살려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여기서 좀 옥석 가리기를 좀 정확하게 해야 되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소재 쪽이나 부품 쪽이나 그리고 리튬 쪽 관련해서는 다음 주에 또 조정이 한 번 더 나올 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 이번에 특수 원자재법이 좀 발의가 되면서 사실상 결국엔 좀 중국을 좀 겨냥을 하면서 좀 나온 법안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LEP 같은 경우가 지금 굉장히 점유율이 높은 게 중국 시장이다 보니까 지금 중국 시장에 있어서 어느 정도 좀 원자재 부분들이 있어서 좀 가격 조정이 좀 나아질 수는 있지만 오히려 지금 초기 공략 부분들의 기대감이 또 시장에서는 한껏 좀 살아날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지금 시장도 단순히 좀 재료성이라든지 테마성이 굉장히 좀 부각이 되고 있다 보니까 그런 관점으로 좀 본다고 하게 되면은 다음 주에 좀 배터리 셀 3사의 좀 주도 하에 좀 어느 정도 좀 2차 전지가 강하게 좀 수급이 들어와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좀 하락폭이 좀 굉장히 좀 강했습니다. 네, 사실상 이제 하락폭이 강했던 부분들은 일단 이제 기업의 뭐 사업성이라든지 펀더멘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우려감이 작용을 해서 하락했다고 보기보다는 단기간에 가격이 좀 많이 상승을 하면서 멀티플이 굉장히 좀 확장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지금의 가격에 밸류상으로 적합한지 부분들이 일단 우려감으로 좀 작용했던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좀 공매도 수주잔고도 굉장히 좀 증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부 좀 공매도 물량이 좀 나와주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좀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오히려 또 눌림목으로 또 공략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좀 다음 주는 좀 기대감이 한 번 더 살아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본충실님께서 명하나님은 2차 전지가 조정 내지는 하락의 시작으로 보는 건지요? 이렇게 하셨는데 제 휴먼 인덱스가 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안 좋게 보면은 또 월요일날 풀매수 들어가시려고. 알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해서는 두 분 다 오를 들어주셨고 그동안 올랐던 종목들보다는 조금 소외된 종목들 그런 거 위주로 좀 보면 좋지 않겠느냐.
두 분 다 오늘 들어주셨으니까 그러면 한번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진웅 매니저님 먼저 만약에 내가 월요일 날 2차 전지를 신규로 들어간다 네. 라고 하면은 어떤 종목이 괜찮을까요?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테슬라에 관련해가지고 좀 LNF를 네, 좀 공략을 해볼 수 있는 타이밍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 이제 LNF 같은 경우가 지금 2차 전지 양극할 물질을 좀 생산하는 그런 기업인데 일단 올해 좀 외형 성장 부분들 그리고 수주 모멘텀이 굉장히 좀 관심이 크고 기대가 큰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미 테슬라양 좀 수주 부분들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고요. 오히려 지금 2분기 들어서서 테슬라양 물량이 지금 계속적으로 증가를 해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오히려 지금 수주 모멘텀이 좀 LNF가 좀 많이 받을 가능성이 좀 크다. 오히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오늘 좀 하락폭이 있었던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굉장히 작용을 해주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좀 다음 주에 공략을 좀 해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좀 LNF 정도 공략을 해봐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테슬라 쪽을 바라보면서 LNF. 송가람 매니저님은 종목 하나 주신다고 하면 네, 저는 삼성 SDI 보고 있는데요. SDI. 네, 아무래도 지금 어느 정도 엔통형 배터리 주들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고점에서 조정을 어느 정도 받고 지금 위치는 지지도 굉장히 잘 받고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런 2차 전지주들이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뭐 에코프로 한 종목으로만 몰렸던 수급이 다시 한번 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다시 한번 대장주 위주로 흐름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분은 LNF, 한 분은 삼성 SDI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거 한번 가볼 텐데요. 채팅창에 제약바이오 이야기가 많습니다. 오늘 셀트리온 제약 18% 급등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며칠 전에도 우리가 겪어봤지만 제약바이오가 이제 다시 시작인가? 라고 하다가 갑자기 블랙스완 뭐 하나 터지니까 바로 밀려버린 게 제약바이오입니다. 또 한 번 믿어볼 수 있을까요? 제약바이오 다음 주에는 갈 수 있을지. 근데 요거를 두 분이서 OX를 그냥 드시면 두 분 다 O를 들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들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보다 제약바이오가 괜찮으면 O를 들어주시고 그래도 다음 주가 2차 전지면 그냥 X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 두 분의 선택 OX 들어주시죠. 2차 전지가 더 낫다라고 생각을. 저는 2차 전지 아니어도 제약바이오는 아직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야, 셀트리온 제약 18%인데. 저는 그래도 아직은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야, 삼바가 2조 원 투자한다는데요. 네, 아직 아닙니다. 와, 셀트리온 28일 주총한다는데요. 네,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진홍 매니저님 일단 뭐 두 분 다 X를 들어주셨지만 먼저 한번 이야기 들어볼게요. 왜 아직 아닙니까? 일단 이제 뭐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부분들을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좀 다음 주나 좀 다다음 주 좀 단기적으로 볼 때는 바이오 지금 주 관련주들이 지금 가기에는 다소 좀 제한적인 모멘텀도 분명히 가지고 있거든요. 특히나 좀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임상이라든지 비임상 부분들이 좀 특화되어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임상 부분들에 있어서는 막대한 자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인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은 이제 긴축 부분들, 금리 인상, 고금리 부분들이 좀 많이 겪고 있는 상황이죠. 그럴 경우 이제 기업들 측면에서는 자금을 확보하기, 유동성 자금을 확보하기에 굉장히 좀 어려움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임상을 지금 진행 중인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유보율이 좀 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어느 정도 뭐 타격이 크지는 않겠지만 오히려 좀 중소형 좀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상황이 좀 타격이 클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럴 경우는 오히려 지금 임상 부분들을 뭐 중단하는 이슈가 좀 말도 안 되게 갑자기 나올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지금 유효성 입증 부분들에 있어서도 좀 어느 정도는 우려감이 남아 있는 그런 시기이다 보니까 일단 그런 상황으로 볼 때는 바이오주들이 좀 전체적으로 끌고 갈 만한 이슈는 아직까지는 좀 나오기는 좀 힘들다. 다만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이슈는 맞습니다. 긍정적인 이슈는 맞지만 여전히 지금 램시마이스 씨가 유럽 쪽에서는 점유율을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미국 쪽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좀 허가 부분들이 좀 밀리고 있는 모습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순차적으로 좀 확인을 하고 들어가도 좀 그때 봐도 저는 좀 늦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올라오는 게 확인이 되고 그다음에 그렇죠. 뭐 대박 뉴스다 뭐 이런 게 나오고 나서 그때 진입해도 전혀 늦지 않을 것 같다. 그렇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우리 송가람 매니저님은 역시나 X를 들어주셨는데 암학회도 있고 지금 채팅창에 바이오 좀 갑시다 이런 분들이 많은데 바이오는 갑니다.
바이오는가요? 전기차보다는 약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아, 이쪽은 스탠스가 약간 다릅니다. 네, 맞습니다. 같이 가긴 가는데 2차 전지가 조금 더 셀 것이고 바이오는 조금 약할 것이다. 근데 바이오랑 2차 전지가 같이 간다 그러면 오늘 2차 전지 쉬고도 다른 종목 가서 코스닥이 2% 올라갔는데 2차 전지까지 같이 올라갈 만큼 수급이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어느 정도 그 정도는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요. 와. 수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스닥 수급을 이끌었던 건 아무래도 에코프로의 흐름이 가장 강했습니다. 예. 그렇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 장에서 굉장히 많은 하락이 나왔지만 이 흐름을 추가로 이끌었던 건 로봇주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로봇주들의 흐름은 다음 주에 어느 정도 지속이 되겠지만 이 모멘텀이 어느 정도 줄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지금 오늘 장에서 너무나도 큰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 상승을 단기에는 어느 정도 호흡을 가다듬고 나오는 흐름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뭐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셀트리온 이슈를 빼놓고는 설명할 수가 없겠는데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작년 뭐 마지막 분기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어느 정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4쿼터 분기에 매출이 일시적으로 하락했던 부분 그리고 코로나 이슈가 있었던 부분 이 두 가지 부분이 있고요. 최근에 뭐 서정진 대표가 복귀하면서 지금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을 좀 더 공격적으로 가지고 가겠다라는 부분과 해외 진출까지 추가로 고려하겠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가지고 있는 부분 그리고 연구 개발 부분에 있어서 결정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좀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나올 것이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번 상반기 하반기 매출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될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가 바로 상승한 것 외에도 추가 모멘텀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뭐 제약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 개별주들의 흐름이 강했습니다. 뭐 오늘 한 종목 예로 들자면 예. 아스타가 굉장히 강했는데요. 아스타 같은 경우에는 질량 분석을 활용하는 산업용 분석 장비 개발 회사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진단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이 데이터로서 질병의 유무를 판단하게 되는데요. 이 회사의 기술력을 가지고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최대 5억 달러 투자를 받기로 했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최종 조율 부분에 있다라는 부분이 나오면서 오늘 상한가로 안착을 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바닥권에서 굉장히 큰 거래량이 나오면서 이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 종목을 말씀드린 이유 같은 경우에는 이 이슈가 강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우리가 추가로 따라 들어가자라는 부분보다는 이렇게 강한 이슈가 바이오에서 하나씩 나오게 된다면 결국에는 이 바이오 안에서 수급이 좀 더 들어올 수 있는 흐름이 나올 것이다 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섹터 같은 경우에는 뭐 로봇도 마찬가지겠지만 꿈을 보고 잘하는 흐름이 굉장히 강합니다. 지금 어느 정도 수급이 제한적이긴 하지만 여기에 2차 전지에 집중되어 있던 수급이 분산되고 있는 흐름이 오늘 나왔고 그리고 제약 바이오 쪽으로 강한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이 흐름이 다음 주에도 어느 정도 이어지면서 개별주들, 바이오주들 흐름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래는 송가람 매니저님은 5를 선택해서 오셨는데 제가 2차 전지보다 세면 5, 약하면 X를 들어달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X로 바꿨습니다. 결국은 아스타 쪽은 좀 쳐다봐도 괜찮을 것 같다. 알겠습니다. 제약바이오와 2차 전지가 좀 같이 간다. 그리고 최진웅 매니저님은 그래도 나중에 조금 매기가 들어오고 나서 움직여도 늦지 않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섹터 한번 가볼까요? 로봇 가보겠습니다. 야, 로봇은 두 분 다 5 아닐까요? 오늘 뉴로메카 상한가 와 막 대단했는데 대기업 투자 그리고 다음 테마를 따라서 무엇이 갈까? 로봇이 많이 쉬었네. 로봇 좀 더 끌어올리자. 요런 흐름이 다음 주에도 이어질 수 있을지 두 분 OX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올려주시죠. 야, 요거는 두 분 다 또 5네요. 최진영 매니저님은 대본에는 X라고 해놓고 5를 갑자기 들어주신 이유가 뭘까요? 저 5라고 했는데요. 그래요? 네. 그렇네요. 네. 이거 작가님 잘못 적어주시면 제가 이렇게 혼동합니다. 알겠습니다. 최진영 매니저님 5인 이유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이제 로봇 또 강세 흐름을 또 만든 거는 결국엔 좀 삼성전자가 또 만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삼성전자가 이번에 컨퍼런스에서도 또 밝혔던 부분들이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좀 지분을 또 추가로 또 투자를 했다라는 부분들 이 부분이 좀 밝혀지면서 일단 좀 로봇주들이 전체적으로 좀 강세 흐름이 또 나타나주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LG라든지 지금 이제 대기업 측면에서도 계속적으로 로봇 사업 관련된 그리고 협력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찾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이 부분은 이제는 좀 기대감이라기보다는 좀 전망이 굉장히 좀 밝은 그런 산업군 중에 하나로 좀 바라보셔도 좀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지금 보통주 91만 주를 장외해서 지금 매입을 했죠. 매입을 하면서 지금 지분이 원래는 기존에 한 10% 정도권 됐었는데 지금 한 14%, 한 거의 15% 가까이까지 늘어난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결국엔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지금 체제주주 변경을 좀 수발하는 콜옵션 계약까지도 체결을 했다 보니까 혹시라도 삼성전자가 콜옵션을 행사할 경우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한 지분율이 거의 60% 가까이를 확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좀 최대 주주에 올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 결국에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지금 인수를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렇게까지 로봇 쪽에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지분을 인수하면서까지 키우는 이유는 결국에는 지금 기업 측면에서 로봇으로 자동화 부분들, 그 수요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려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인구 뭐 고령화 사태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일하는 부분들이 있어서도 지금 계속적으로 장기 근무라든지 이런 부분들보다는 오히려 로봇 쪽으로 좀 상용화를 하려는 기업들의 움직임이 꾸준하게 좀 나아지고 있다 보니까 일단 이 부분은 오히려 지금 수주 쪽으로 로봇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좀 좋은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로봇 수주가 좀 강세를 보였던 배경 자체가 이 부품 수급 차질 부분들이 있어서 로봇 생산 리드 타임이 일전에는 굉장히 선행 발주가 좀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선행 발주 자체도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는 부분들도 긍정적인 이슈로 좀 받아들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로봇 부품 수급 문제가 어느 정도 좀 완화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은 좀 수주 추락 기대량 부분들도 좀 우리가 주가에는 좀 반영이 될 수도 있다.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오히려 다음 주도 저는 좀 로봇이 거의 좀 강세 흐름을 좀 꾸준하게 유지를 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산업용 로봇, 서빙 로봇, 뭐 생활 로봇 이런 것들에 네네. 대한 기대감, 로봇이 미래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약간 GPT 4.0 공개되니까 야, 이 GPT를 사람처럼 움직이는 이 로봇에 입히면 어떻게 되는 건가? 약간 이런 생각도 또 하게 되고. 알겠습니다. 송가람 매니저님도 오를 들어주셨는데 그러면 두 분 다 오를 들어주셨으니까 무턱대고 갑자기 또 사람들,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거 좋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조심해야 되는 포인트가 혹시 있나요? 뭐 로봇주들 같은 경우에는 조심해야 될 포인트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어떤 점이냐 했을 때는 오늘 뭐 태권브이도 가고 태권브이? 깡통 로봇도 올라가고 예. 로봇만 붙으면 다 올라갔습니다. 그런 태권브이가 시장 속에서 저못 알아들었어요. 예를 들자면 얘를 개그하신 겁니까? 네, 개그했어요. 예를 들자면 전 웃었으니까 됐습니다. 예를 예. 들자면 뭐 로봇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뭐 뉴로메카도 있고 네임보 로보틱스도 있고 그 외에 뭐 인탑스, 큐렉스, GST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흐름이 좋게 나왔던 종목만 15개에서 20개 정도 되는 종목인데요. 여기에서 다음 주 초까지는 아무래도 대형주의 흐름이 추가되면서 중소형주들까지 따라오는 흐름이 나올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월요일 정도 전까지는 이 흐름이 지속이 될 것이다. 길게는 화요일까지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이후까지부터는 조금은 조심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는데 예로 들자면 이 반도체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다 올라간 흐름이 안 나왔고 가는 놈만 같습니다. 특히 에코프로를 자꾸 예를 들게 되는데요. 예.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굉장히 강했지만 그 외에 뭐 부품주라든지 이런 그 외 종목군들이 수급이 외국인 수급들이 대형주로만 집중되는 흐름이 나오면서 이런 부수적인 종목들이 흐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흐름들 속에서 대장주를 따라가는 듯한 흐름이 나오다가 중간에 급락이 나오는 흐름세가 연출이 됐기 때문에 이런 로봇주들 같은 경우에도 기술력이 있는 회사들이 분명히 있지만 단순히 이런 로봇주들 수급 속에서 흐름을 쫓아간다라고 한다면 다음 주 초 이후에는 어느 정도 강한 눌림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다 로봇 다음 주 뭐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계속해서 매기가 좀 쏠리고 관심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토픽 종목 하나씩만 받아볼게요. 저는 종목을 미리 보고 있는데 와 강심장 분들이 많으시네요 여기. 최진홍 매니저님부터. 저는 그래도 로봇 하면은 지금은 이제 굉장히 뭐 재무적으로 좀 안 좋은 기업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은 결국에는 앞으로 산업군에 있어서 굉장히 좀 클 수 있는 성장 모멘텀 그리고 펀더멘탈을 가지고 있는 기업 뉴로메카를 좀 공략을 해보는 게 좀 나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좀 장중에 좀 상한가로 마감은 했지만 지금 뭐 시장이 상한가로 마감했다고 그 다음날 뭐 떨어진다거나 그런 경향들도 전혀 없거든요. 결국에는 사업성이 확실하게 뒷받침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결국엔 그 이상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금 시장 운영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좀 뉴로메카를 좀 공략해 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좀 뉴로메카 쪽이 지금 하나라든지 포스코 ICT에서 지금 인수전에 나서려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이유가 결국 협동 로봇 부분들을 뉴로메카가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 협동 로봇 자체가 공장에서 사람이랑 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좀 물건을 생산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좀 소형 로봇을 지금 개발을 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럼 결국엔 기업 입장에서는 공장 부분들에 있어서 이 협동 로봇을 상용화를 한다고 하게 되면은 앞으로 더 시너지는 확보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볼 때 사업성은 굉장히 좀 좋다. 그러므로 지금 상황에서 기대감만 지금 주가에 좀 실리는 부분들이 확실시가 지금 아직까지 나오지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저는 좀 뉴로메카가 더 갈 확률이 굉장히 좀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뉴로메카. 월요일 날 가면은 상한가 네네. 따라잡기. 와, 알겠습니다. 뉴로메카 말씀해 주셨고 송가람 매니저님의 로봇 탑픽 종목. 네, 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레인보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뭐 제 밴드에서 같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요일부터 진짜 계속 말씀을 드렸던 회사입니다. 근데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슈가 있겠는데 첫 번째는 삼성 이슈가 있죠. 이 삼성의 지분 이슈가 있는데 이것만으로 끝날 것이냐라는 부분으로 본다면 이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 단기로는 올라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삼성 이슈 하나만 가지고 이 회사를 볼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뭐 로봇 자체 생산도 하고 있고 로봇 부품도 가지고 있고 자동화 기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까지 개발, 제작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들어보지 않으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이족 보행 로봇인 휴고에 대해서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이스트에서 거의 벤처로 시작한 회사입니다. 이 교수님이 시작을 해서 이런 휴보 로봇을 전 세계적으로 홍보도 하시고 직접 개발을 하는 업체인데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족 보행 로봇을 전 세계적으로 최초로 상용화한 업체입니다. 이 협동 로봇 및 천문 관측용 기술까지 가지고 있는 이 이족 보행 로봇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로봇들의 대세는 아무래도 이 산업용 로봇, 자동화 로봇이 대세지만 앞으로의 추가적으로 이 이족 보행 로봇의 수요도 더 늘어날 것이다 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이족 보행에서는 독보적으로 사업용으로 가지고 있는 이 회사를 우리가 좀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을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삼성 이슈 외에도 이 이족 보행에서 독보적으로 상용화한 이 업체를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목표가 얘기하는 건 좀 의미가 없기는 하지만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월요일 날 12만 원에 만약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요 정도만 먹고 나올 수 있겠다. 그 가격 어느 정도로 봐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수요일부터 말씀을 드렸던 회사인데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 바로 제가 로봇주 흐름을 먼저 말씀드렸던 게 가장 강했던 흐름들 종목들은 바로 눌리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뭐 접근해 보신다라고 한다면 시초가에서 크게 밀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월요일, 화요일까지는 충분히 우리가 보유해 볼 만한 위치에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로봇 두 분이서는 탑픽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뉴로메카 이렇게 주셨습니다. 두 분이 엇갈려야지 조금 이렇게 붙이는 맛이 있는데 반도체 소부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채팅창에서도 삼전 좀 탈출시켜주세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뭐 삼성전자는 뭐 환율이랑 매크로 상황이랑 많이 엮여있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 오늘 또 반응이 있었던 반도체 소부장 쪽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반도체 소부장 다음 주에도 쭉 갈 수 있다 없다 OX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시죠. 와, 두 분이서 오늘 뭐 회의를 많이 하고 오셨나봐요. 의견이 전혀 회의를 안 합니다. 거의 일치하네. 오케이. 반도체 소부장 안에서도 이 특징점과 또 시스템 반도체 아니면 메모리 반도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진용 매니저님은 두 분 다 오를 들어주셨으니까 종목 위주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바로. 네네. 예. 저는 지금 상황에서 종목 쪽을 좀 본다고 하게 되면은 예. 좀 칩셋 미디어 칩셋 정도, 미디어. 네, 좀 공략을 해볼 만한 좀 위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는 이미 좀 한국 증시에서도 좀 보기 드문 좀 반도체 IP 공급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 굉장히 좀 보기 드문 그런 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 지금 이제 주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지금 많이 빠진 부분들이 있어서 추세가 이미 좀 바뀐 부분들이 일전에도 이미 좀 파악이 많이 됐었습니다. 추세가 이미 바뀐 상황에서 지금 박스권을 양상을 해줘가지고 움직임이 다소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계속 대금이 들어와주면서 주가를 계속 올려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사실상 지금 이 순간에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와 기대감이 계속 꺾이지가 않는다는 부분들입니다. 주가가 눌림이 단기간에 나왔을 때도 대금이라든지 뭐 거래량 부분들도 이탈한 흔적들도 보이지가 않고요. 결국엔 지금 상황에서 건강하게 좀 가격 조정을 좀 중장기 입형까지 주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좀 V자 반등이 나와주는데 보통 이렇게 V자 반등이 좀 강하게 좀 나와줄 때는 대형주 쪽이 좀 성격이 좀 많이 띄어 있습니다. 대형주들 같은 경우가 좀 V자로 반등이 나와줄 때가 좀 충분하게 가격 조정을 주고 지금 이 가격이 싸다고 느껴지면 메이저들이 이제 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코스닥에서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V자 반등이라기보다는 다소 옆으로 보합을 하고 좀 급등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 지금 V자 반등이 나와준 부분들이 있어서는 일단 메이저들이 지금 가격에서 굉장히 싸다라고 인식이 강하게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으로 판단할 수가 있어서 일단 지금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 지금 매물만 계속 지켜준다고 하게 되면은 저는 지금 상황에서 2만 한 4천 원, 2만 5천 원까지는 좀 단기적으로 좀 슈팅이 또 한번 나와줄 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칩셋 미디어. 송가람 매니저님도 반도체 소부장 종목을 주신다면 그거를 위주로 왜 반도체 소부장이 갈 것 같은지 그거를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종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레이크 머터리얼스를 가지고 있는데요. 음.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반도체 소부장주들 중에서도 전공정 소재 쪽입니다. 이 전공정 소재 쪽은 아무래도 전공정 소재는 노광, 증착, 식각 등의 공정에 쓰이는 화학 소재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미세화 공정을 하게 되겠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의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뭐 올해 들어서 글로벌 반도체 수요가 어느 정도 감소 추세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대장 중인 삼성전자라든지 그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눌렸습니다. 고민들이 많이 되실 텐데요. 그리고 뭐 9만 원대 10만 전자를 바라보다가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런 흐름들 속에서 지금 이런 전공정 소재주들은 좋은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이런 소재주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고부가 가치 사업입니다. 여기 진입도 힘들고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또한 여기에 수요가 크게 늘어나지 않더라도 여기서 고부가 가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밸류에이션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올해 정부에서 뭐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300조 원 이상의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결정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반도체주들의 흐름이 어느 정도 추가로 나올 것이다 라는 측면이 있겠지만 지금 반도체주들이 대장주들이 추가로 갈 것이다 라고 보기보다는 여기에 이런 반도체 전공정 소재나 후공정 소재들 이런 밸류에이션이 아직 낮은 가치가 있는 장비주들을 우리가 봐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또 2차 전지도 살짝 묻었잖아요. 레이크 네, 테크놀로지 자회사. 그래서 여러 가지 또 재료가 있다는 거 알겠습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즈 칩셋 미디어. 최진호 매니저님한테 짧게만, 정말 짧게만요. 반도체 소부장이 지금 5를 들어주셨으면 네네. 단기적으로 너무 눌려있기 때문에 살짝만 올라와 준다는 거예요? 아니면 반도체 이제 턴어라운드 해서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그냥 짧게 딱 얘기해드리면은 FOMC 전에 일단은 삼성전자가 지금 만든 거거든요. 기대감은 만들었고 기대감 상황에서 바닥이 분명하게 확실시가 되는 부분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FOMC 전까지는 뭐 지금 구간에서 주가를 좀 크게 띄운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박스권 양상 고가와 저가를 좀 형성을 해주면서 움직이다가 이번에 좀 금리 동결 부분들이 나온다거나 혹이라도 이제 베이비 스텝으로 좀 마무리가 된다고 하게 되면은 일단 기술주들이 중심적으로 부각이 될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미국 증시도 이미 기술주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볼 때는 그때부터가 좀 본격적으로 기대감 플러스 해가지고 경기 부분들 완화 부분들까지 좀 기대감이 한껏 안으면서 좀 기술주들이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좀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가격에서는 레인지를 좀 크게는 잡을 수는 없고요. 지금에서 좀 어느 정도 주가만 좀 지켜준다라고 하게 되면 좀 FOMC 이후로가 좀 본격적으로 시그널이 시작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섹터 레드앤블루. 송가람 매니저님은 여기서도 5를 들면 5개 섹터 다 5를 드는 네, 그런 상황인 건데 마지막으로 AI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AI 예전에 보다는 살짝 약발이 좀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네네. 하지만 그래도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두 분의 AI 다음 주에도 갈 수 있을 것 같은지 OX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시죠. 야, 슈퍼 롱 포지션이시네요. 아니, 초특급 비둘기파. AI 다음 주에 왜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AI 같은 경우에 네. 이번에 챗 GPT 4.0 이슈도 있었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 로봇주들의 흐름 속에서 AI주들까지 같이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이 AI주들과 로봇주는 따로 이렇게 놓고 보기에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로봇들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소프트웨어들이 필수적으로 뒷받침될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AI주들도 다음 주에 충분히 강한 흐름이 나올 것이다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로봇주들 같은 경우에는 어제, 오늘 이번 주에서 매우 강했던 대장주 위주로 바로 치고 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AI주들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추가로 강세를 보였던 종목이 추가로 다시 강세를 보일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 점을 참고를 하시고 이 점에 있어서 로봇주들과 AI주들 강하게 갔던 종목분들 한번 체크를 해보신다면 다음 주에 한 번 더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송가람 매니저님은 5개 다 5를 드셨으니까 만약에 줄 세우기를 한다라고 하면 왜냐면 우리 뭐 시청자분들이 다 이거를 사시거나 관심을 가지실 수가 없어서 2차 전지가 먼저 첫 번째 그 다음에 2등은 뭐예요? 제약바이오? 줄을 세워본다라기보다는 네. 어떤 관점으로 접근을 하느냐인데 저점에서 우리가 접근을 한다라고 한다면 2차 전지를 접근을 해야 되겠고요. 예. 그리고 우리가 강한 종목을 시초가부터 공략해서 고수익을 노려보겠다라고 한다면 로봇주나 AI주들을 노려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컨셉 따라 다르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진욱 매니저님도 5를 들어주셨는데 AI 사실 재료 나올 거는 다 나왔는데 다음 주까지 네네. 갈까요? FOMC 변동성도 있고. 일단 이제 보통 지금 AI는 기대감이 일단은 지금도 살아 있다라고는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일단 지금 보통 이제 대통령 임기가 2년 차에서 3년 차 때가 좀 정책 모멘텀이 좀 많이 붙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가 좀 정책적으로 정부에서 밀고 있는 이런 모멘텀들이 있어가지고 주가가 좀 움직이는 경향도 굉장히 좀 심한데 지금 AI 같은 경우가 지금 정부에서 AI 산업 정책 발표 부분들이 지금 3월에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지금 과기부 같은 경우도 지금 인공지능 관련 뭐 기본법 제공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만약에 좀 정책, 이 산업 정책 발표랑 더불어서 오히려 지금 어느 정도 구체적인 시행령이 발표가 된다고 하게 되면은 일단 이제 AI 기업들에 있어가지고 이제 뭐 조세라든지 각종 뭐 부담금 이런 부분들이 좀 감면이 될 수가 있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기업 측면에서는 마진 부분들에 있어서 어느 정도 좀 더 남길 수 있는 부분
부분들이 작용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그 기대감이 또 플러스가 될 가능성도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제 3월 22일부터 또 24일까지 좀 엔비디아 이 GTC 컨퍼런스 2023년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도 지금 뭐 구글 알파고로 좀 굉장히 유명한 좀 딥마인드 CEO가 참여를 하고요. 그리고 오픈 AI 좀 공동 설립자 CEO도 지금 대담을 할 예정이다 보니까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도 기대감이 AI 쪽에 좀 살아나줄 수가 있다. 그러니까 다음 주는 제가 볼 때 좀 연속성이 좀 재료 모멘텀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지금 끝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종목만 간단하게 딱딱 듣고 두 분의 탑픽 종목도 있기 때문에 이 AI 종목은 그냥 종목만 그리고 한 줄 코멘트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손가락 매니저님부터. 네, 저는 코난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왔고요. 예. AI 섹터들이 아무래도 이런 로봇주들의 흐름과 같이 갈 수 있겠다라는 점, 그리고 강했던 섹터가 강했던 종목 안에서 먼저 치고 나올 것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뭔가 대장주, 약간 뭐 주도 그 섹터 안에서 주도주, 약간 이런 역할을 하는. 알겠습니다. 코난 테크놀로지 그리고 최진욱 매니저님은요. AI. 저는 AI면 지금 솔트룩스를 솔트룩스? 공략을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지금 AI 기반 자회사들 뭐 플루닛 워크넷이나 그리고 플루닛 스튜디오 지금 사업을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이고 일단 우리가 굉장히 좀 불편했던 부분들이 콜센터 부분들이었거든요. 콜센터가 6시 되면 마감을 하는데 이 부분이 도입이 되면은 24시간 계속 AI로 돌릴 수가 있는 이런 사업성을 지금 솔트룩스가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도 보면 개인만 매도를 했고 메이저 뭐 금융투자 투신 전부 다 들어왔습니다. 보통 투신이 들어온다는 건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공략으로 좀 해볼 만한 그런 수급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저는 솔트룩스 좀 지켜보셔도 좀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분은 코난 테크놀로지, 한 분은 솔트룩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5개 섹터를 저희가 OX로 짚어보면서 채팅창에서도 의견이 좀 엇갈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만큼 시장이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 불확실성이 커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들어봐야 된다. 요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고요. 두 분은 그럼 시장이랑 상관없이 다음 주에 가장 잘 갈 것 같은 종목 하나씩만 주신다면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1분씩 한번 들어볼게요. 손가락 매니저님부터 다음 주 핫 종목. 네, 다음 주 전략을 2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예. 안전하게 갈 것이냐, 강한 종목 따라갈 것이냐. 일단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원준입니다. 원준? 네, 이 원준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전고체 배터리 부분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 소재 부품 부분 양쪽 모두 들어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뭐 2차 전지 양극재, 음극재, 열처리, 소속물 장비 등을 생산하고 있고 뭐 포스코 케미칼, NG, 엔솔, 에코프로비엠 등에 공급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런 전고체 공정에 필요한 것들, 양극재, 음극재 생산라인에 들어가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고 또 대기업에 공급하고 있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한번 다시 이런 부품 관련된 업종들이 부각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가격대는 지금 가격대가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점을 보신다면 매수가는 23,000원에서 25,000원대 그리고 목표가는 27,000원, 손절가는 21,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친구 같은 종목이에요. 네, 이름이 맞습니다. 원준이라는 친구 혹시 한 명씩 있으시지 않으세요? 그렇죠? 없습니다. 원준 없어요? 알겠습니다. 원준 핫 종목 말씀해 주셨고 최진욱 매니저의 핫 종목 하나만 1분만. 네네. 네. 저는 그래도 반도체 쪽을 다음 주에 좀 노려본다고 하게 되면 좀 시그네틱스 정도는 좀 공략을 해볼 만한 위치에 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지금 뭐 신용 비율도 굉장히 좀 안정적인 좀 비율을 좀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일단 지금 기타 범위 4일 동안 매수세로 가담해주고 있다는 부분들이 있어서는 일단 지금 단기적으로 재료 뭔가가 또 있을 가능성도 크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지금 뒤따라서 3일간 매수세를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시그네틱스가 좀 다음 주에 한 차례 좀 급등세가 좀 나와주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알겠습니다. 가격 전략을 좀 말씀을 해드리게 되면 이제 매수가 같은 경우는 한 1,340원에서요 1,300원대까지 좀 분할로 접근을 하시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1,500원, 손절가는 1,230원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원준과 시그네틱스 두 분과 핫 종목 짚어봤고요. 두 분의 네이버 밴드도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손가락 매니저님, 최진욱 매니저님 네이버 밴드에서 검색하시면은요 많은 정보 얻으실 수가 있으니까 많은 검색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 상한가 저희는 여기서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